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셧다운 우려와 미중 무역 협상 회의론 등으로 또 한 차례 급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81% 하락한 22,445.3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06% 내린 2,416.58에, 나스닥 지수는 2.99% 급락한 6,332.9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2008년 이후 가장 큰 주간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국경 장벽 예산을 둘러싼 갈등 끝에 미국 의회가 기한 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해 셧다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셧다운으로 20일 자정부터 미국 연방정부와 소속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셧다운이 길어지면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정책국장은 협상 기간인 90일 이내 중국과 무역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나바로 국장은 중국과 협상에서 어중간한 조치는 없다면서 중국은 미국의 모든 우려사항에 대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세금과 수수료를 대거 인하하는 정책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도 선제적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존의 중립적 기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엇갈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소폭 하락하면서 2060선에서 마감이 됐고 코스닥은 주간 기준으로 1% 넘게 상승하면서 67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6% 넘는 폭등 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은 블랙 디셈버 충격에 빠졌다고 지적을 합니다. 미국 증시, 유럽 증시, 그리고 이어서 아시아 증시까지 동반 추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셧다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셧다운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서 이 셧다운 장기화 여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함께 시장 역량까지 살펴보도록 할 테고요. 이어서 연말을 맞이해서 투자자들은 여전히 배당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배당주가 좋을지 그리고 언제 매수 매도해야 할지 투자 전략 함께 듣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증시 지난주 함께 점검해보고 이번 주에 나올 이슈들 짚으면서 증시 전망해봅니다. 미국이 셧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산타 랠리가 부재한 상황에서 연말 증시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요. 연말을 맞이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 조언 듣습니다. 다음 주부터 개장될 2019년의 증시, 정책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수혜 종목 함께 듣습니다. 네, 올해 증시가 이번 주로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기대를 가지고 2018년 시작을 했지만 12월인 현재에는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눌려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등락을 반복하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고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셧다운 이슈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다. 먼저 지난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 그 지난주에 연속 성장에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전에 코스피 한 0.4%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 1%가 넘는 다소한 좀 반등 양상을 보였다.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그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양분되어지는 그런 그림이 지난주 나타났었다라는 부분. 이번 주에도 아마도 이러한 수급 양상은 진행이 동일한 비슷한 양상의 진행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난주 기관이 한 1.3조 원의 주간 기준 순매수를 보였고요. 외국인은 한 4천억 원가량의 순매도를 보였다라는 부분 꼭 우리가 좀 기억해 두면서 이번 주 역시 외국인 어쩌면 그 연말을 앞둔 상황에서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에 대한 튜닝 정도가 진행이 되면서 전체적인 내년 신규 종목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 준비 상황으로 이번 주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국내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대한 신규 투자 이 부분보다는 아마도 올해 안에 못 샀던 종목들, 못 샀던 포트폴리오를 메꿔가면서 오히려 다소간 지난주와 마찬가지의 순매수 양상, 순매수 기조가 조금은 더 이번 주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매매 행태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종목을 파는지 이 부분에 오히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 시장을 지배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FOMC 금리 인상이었죠. 통화 정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통화 긴축 양상.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 연방정부에 대한 셧다운, 직접적으로 진행이 된 부분은 사실상 지난 주말이었지만 지난 주중 내내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그 하방 압력을 가했었던 그런 모습으로 전해지고 있다라는 부분.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감이 시장을 지배했었던 한 주였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결국은 현실화가 되면서 지난 주말 미국 증시 다시금 2%가 넘는 급락 나타나면서 오늘 역시 우리 시장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그럴 양상이 높아 보인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에 또 G2 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양상이 조금 소위 말하는 시진핑 발 어떤 우려감이 크게 대두가 되는 그런 모습. 결국은 G2 무역 분쟁은 전방적으로 경기 둔화,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그런 그림과 맞물리게 되면서 결국엔 이런 그림들이 국제 유가의 하락까지 야기시키는 지난 주 기준으로 1주간 기준으로 WTI는 11%나 무려 11%나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 지난 주말 기준으로 45달러 선까지 하락했다라는 부분은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확산되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큰 그림 속에서 본다라면 통화 정책은 다소간 좀 긴축 양상에서 조금 좀 완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여기에 경기 부양책을 만들어내는 전반적으로 통상이랄지 통상 부분에서 G2 간의 다소간의 좀 갈등 양상이 다시금 재부각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현실화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가능성이 다소간 지연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정부가 추구할 수 있는 정책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화 정책이 있고요. 하나는 재정 정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조세 정책이 있겠는데요. 조세 정책은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법인세 인하 정책과 맞물리게 되면서 결국 조세 정책은 상당히 긍정적인 경기 부양의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고, 재정 정책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 확대 정책과 맞물리게 되면서 재정 확대 계속 만들어냈다. 하지만 통화 정책이 올 한 해 상당 부분 우리 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의 발목을 잡아왔었고, 이제 이 부분이 다소간 긴축 양상에서 긴축이 조금은 좀 완화되어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재정정책, 연방정부 셧다운이라는 재정정책이 다소간 앞이 막히게 되면서 조금 좀 경기 부양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 시장 한번 정리를 해보죠. 지난주 IT는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자동차는 전반적인 상승을 보이는 우리 시장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바이오나 제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혼조 내지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었다라는 부분. 지난주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반도체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4분기 실적 발표와 맞물리게 되면서,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CFO의 컨퍼런스 콜이 실질적으로 시장 내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반도체, IT 실적 정점 논란이 극에 달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됐었고요. 이와 반면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결국은 좀 자동차 업종으로 상당 부분 선회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죠. 자동차 업종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상당 부분 노력을 기울여 왔었고, 이런 부분들이 최근 GM과의 어떤 그 갈등 양상으로 번지게 되면서 전반적인 자동차 업종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 내지는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근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으로 경기라는 쪽으로 정책의 포커스를 상당 부분 집중시켜 나가면서 실제로 지난주 현대기아차,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한 수소차,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 지원 내지는 정부 주도, 이런 부분까지 맞물리게 되면서 자동차 업종의 상당 부분 긍정적인 그림들이 나타났었다라는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IT 업종과 자동차 업종의 다른 점. 왜? 대다수의 정부들이 특히나 선진국 정부일수록 자동차 업종에 이렇게 상당 부분 심혈을 기울이고 있을까? 심혈을 기울일 것이냐?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라면 결국은 이런 부분이 있죠. 고용 확대 효과가 IT 업종보다는 자동차 업종이 훨씬 더 그 승수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고용의 증대를 위해서 미국 정부는 물론 우리 정부도 상당 부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과 사실상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자동차, 자율주행, 5G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자동차 산업으로 집약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우리 시장 내에 지난주와 비슷한 그런 양상의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이는 정부의 정책 효과랑도 상당 부분 일맥상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정부가 그들의 어떤 실수는 아니지만 약간의 실책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 확대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고용 확대가 정부가 예상했었던 것과 그리고 정부가 실질적으로 진행을 했었던 애는 다소간 그 기대치에 상당 부분 못 미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냈기에 소득주도 성장이긴 하지만 상당 부분 고용과 맞물리게 되는 소득주도 성장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그러면 고용 효과, 고용 증대 효과에서 가장 큰, 그리고 그 효과가 승수 효과를, 레버리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일까 따져보게 된다면 아마도
자동차 업종이 그 선두에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으로 분명하게 지금 인지를 두시면서요. 앞으로 자동차 업종 내년 1월 정책 효과와 맞물리면서 상당 부분 우리 시청자분들도 관심의 어떤 그 영역권 안에 분명히 넣어 두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연스럽게 이번 주 1월 시장까지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면요. 크게 한 7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이슈는 아마도 글로벌 그 경기 둔화와 관련된 결국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부분 결국 시장 내 중요한 핵심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최근 이제 FOMC와 관련해서 파월 연준 의장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노이즈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해임안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지금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이 FOMC의 스탠스의 변화 가능성도 어쩌면 시장 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1월 아마도 시장 내에 상당히 중요한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세 번째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통화정책과 양대 정책으로서 재정 정책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서 실현을 할 수 있겠느냐 못하겠느냐와 상당 부분 밀접하게 영향이 있기에 정부가 돈을 못 쓰게 되는 거죠.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됐다라는 얘기는 돈을 못 쓴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그 나라의 정부, 그 나라의 어떤 그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상당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연말 소비 시즌이라는 부분도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여기에는 특히나 미국의 소비 시즌과 맞물리게 되면서 중국 소비에도 우리가 점차 관심을 분명히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부분. 최근 화장품 업종의 긍정적인 모습 그리고 2019년부터 중국에서는 중국 내에서 해외 직구에 대한 어떤 관련 정책들이 상당 부분 완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가장 강력한 수혜 업종이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 두시면서요. 중국 정부의 정책 효과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그리고 삼성전자 소위 말하는 기술주들의 어떤 그 주가 움직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연말 배당락 부분과 양도세 강화 대주주 요건과 관련된 부분. 그러면 결국은 12월 28일이 납회일이 되니까 그 이틀 전인 26일. 그러면 배당을 받고 가는 것이 좋을까? 배당을 받기 위해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배당을 받지 않고 배당락 직후, 소위 말하는 27일 아침이 될 것 같습니다. 배당락 직후 주식을 오히려 저가 매수하는 것이 좋을지 잠시 후에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월 정책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 정책 수혜주들. 이 부분 역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조금 더 자세히 잠시 후에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있죠. 이번 주 이벤트는 아마도 27일과 26일이 이제 그 배당부 마지막 거래일이 될 것 같고요. 27일이 배당락일 그리고 28일이 납회일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만 기억을 해 놓으시고 이번 주 전체적인 글로벌 어떤 경제 지표의 발표랄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어떤 수급과 관련된 시장 내 이슈들만 주목을 하시면 전반적인 좋은 수익률 그리고 내년을 위한 수익 기반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잠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지난 주말에 미국의 셧다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재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장기화되면은 확실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방금 살펴보니까 트럼프가 셧다운 이틀째도 요지부동이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유일하게 지금 올해 안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미국 현지 시간으로 27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28일이 되겠는데요.
상원의회가 개회가 되게 예정이 되어 있어서 올해로 마지막 상원 회의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통과를 못하게 되면 일단 자연스럽게 셧다운이라는 그런 상황은 내년으로 이연되어지는 조금 좀 장기화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으로 분명히 시장은 이해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근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정부 지금 현재 경기가 다소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 주요국 정부들이 할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을 분명히 우리가 기대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서서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경제 정책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화 정책, 소위 말하는 금리 인상, 금리 인하.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금리 인상, 금리 인하 등 금리 결정 부분. FOMC의 금리 결정. 이 부분은 통화 정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재정 정책이 있죠. 재정 정책은 정부가 얼마만큼 정부 돈을 뭐 인프라 투자를 하건 정부 예산을 어느 부분에다가 얼마만큼 쓰느냐. 우리나라 이미 400조 원이 넘는 슈퍼 예산으로 돌입이 된 지 오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재원이 과연 어떤 분야로 더 많이 쓰이게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분야에선 더 줄이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업종 간 그리고 산업 간 희비교차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만큼 정부의 지출과 소비가 그 나라의 경제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 부분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국 정부의 셧다운은 말 그대로 정부 지출이 막힌다라는, 정부 지출을 못한다라는 쪽으로 분명하게 이해를 해 두시면서요. 물론 정부 예산안 중에 한 75% 이미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25%를 가지고 연말을 넘기느냐 아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그만큼 정부 지출을 못하게 하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그 나라 그리고 그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은 조세 감세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 미국 행정부는 법인세 감세를 이미 2차례 실시한 바가 있었고 이 부분은 상당 부분 효과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 증시에는 물론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어서 긍정적인 어떤 그 결과물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통화 정책은 지금 현재 확고한 긴축에서 내년도 점도표상 3차례에서 2차례로 완화시키는 조금 좀 편해지는 긴축의 속도가 좀 늦추어지는 그런 모습들, 다소간 좀 안정화시켜지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났지만 재정정책 부분에서 이제 셧다운 우려감이 이제 현실화되면서 실질적으로 막히게 되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시장 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사실상 불확실성 쪽으로 상당 부분 크게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소위 말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서 절대 아마도 양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렇다 보면 상당 부분 장기화될 여지가 높을 수 있다라는 점을 보시고 통화 정책은 다소간 완화되었지만 재정 정책은 오히려 앞이 막혀서 지금 현재 시장 오히려 두 가지 다 지금 긍정적인 양상으로 벌어졌더라면 시장은 오히려 안도랠리 내지는 상당 부분 기대감에 의한 상승장이 전개될 수도 있었으나 한 가지가 풀리니까 한 가지가 막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 따라서 장기화를 염두한 보수적인 시나리오는 분명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고려해 두시고 투자 전략 마련해 나가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따라서 뭐 이번 주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의 수급에 일희일비 하시는 것보다는 기관들의 수급에 오히려 좀 관심을 가져 나가시면서 기관들은 아마도 올해보다는 내년도 정책 효과를 노리고 미리 선취매하려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좀 가지시고요. 기관들의 매수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대표님께서 방금 보수적인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다 할 긍정적인 모멘텀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배당주에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배당을 받고 싶은 투자자들도 있을 테고 또 세금 문제로 또 매도하는 투자자들도 있을 텐데 좀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지금 배당주의 전략은 다들 우리 시청자는 좀 어찌 보면 다들 하는 전략을 쓰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배당주 그냥 사서 배당 받고 그러면 1년 내내 가지고 있지 않아도 짧은 기간 그 보유만 하고 있어도 연말 배당 기산일만 넘기게 되면 바로 내가 배당부 소위 말하는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매매를 해서 짧은 시간 매수를 해서 빨리 배당만 먹고 나오자.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당 어떤 회사가 A라는 회사가 5%의 배당을 준다라고 하면 그 26일이죠. 올해는 분명히 날짜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28일이 납회일이니까 26일까지는 매수를 하셔야 내가 연말 배당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근데 26일 날 배당을 이제 배당부로 이제 주식을 샀습니다. 5% 정도의 예상이 되는. 그러면 27일 날 주가는 어떻게 될까? 내가 산 주가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배당락이 형성이 됩니다. 이론적 배당락인데요. 배당락이 현실화되면서 26일 날 종가에서 약 5% 정도 하락한 주가로 27일 시초가가 시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배당락이 있다라면 이 배당락을 향후 한 달에서 3달 사이에 자연스럽게 만회 평상 수준으로 회복이 된다라는 그런 가정이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이론 내지는 그런 투자 전략을 지금 구사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저라면 배당부 매수를 하지 않고요. 배당락으로 주가가 하락한 직후 바로 매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이제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배당부 매수 전략이 있고요. 배당락 1 매수 전략이 있겠습니다. 26일 이전에 오늘과 26일 수요일이 되겠죠. 배당부 매수를 하시는 질런 전략. 하지만 저라면 배당락 1 27일 날 매수를 해서 오히려 주가가 배당락을 당한 이후 매수를 해도 똑같은 주가의 평상 수준 회복이다라는 가정이 있다라면 오히려 배당부 매수 전략보다는 배당락 1, 배당락 후에 매수하는 전략이 수익률 면에서 약 1%에서 2% 정도 앞서 나갈 수 있다라는 점. 왜냐하면 26일 배당부 매수를 하게 되면요. 27일 날 있을 배당락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배당락 이후 매수를 해서 서서히 평상 수준으로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는 그런 매수 전략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배당을 받고 그러면 약 한 5%의 배당을 받겠죠.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주가가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락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배당을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은 그런 수익률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평상 수준으로 회복을 한다라는 그런 가정, 배당락 이후에 평상 수준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 여기서 이제 그 배당 부를 하게 된다라면 내 주가는 변화가 없고 배당금만 챙기는 그런 모습이 되지만 배당을 안 받고 배당락 직후 싸게 매수를 한다라면 배당금은 받지는 않지만 자연스러운 주가 회복 차원에서 주가 평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주가 평가 수익은 만약에 5만 원짜리를 배당락을 받고 다시금 수익을 해서 5% 수익한다면 2,500원이 되겠습니다만은 배당을 받지 않고 5%가 빠진 47,500원에 샀다가 5%가 회복이 된다라면 5만 원이 회복이 된다라면 나의 수익률은 2,500원 5%가 아닌 5.5%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죠.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 소득세를 내시죠. 15.4%의 배당 소득세를 냅니다. 근데 배당을 받지 않고 배당락 직후 매수를 하게 돼서 평상시 수준으로 회복이 된다라면 오히려 배당 소득세는 내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대주주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면 양도세 과세 역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다라는 점. 이게 어쩌면 상당히 복잡한 계산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드리는 설명을 꼭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도 간단합니다. 배당, 이게 전제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배당부 투자도 주가가 배당락이 있더라도 평상 수준을 회복한다라는 투자이고요. 뭐 그 배당락 이후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평상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한다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배당부 투자는 그런 가정입니다.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 아마도 어떤 부분이 더 나은 투자 해안이 될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와 아마 같은 생각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배당을 받기 위한 투자를 하지만 같은 동일한 투자를 한다라면 나의 초과 수익은 있을 수 없다. 나의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는 조금은 좀 다른 매매 전략을 써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배당락 직후 매수 전략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배당락의 매수 전략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배당락으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서 주가 회복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증시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책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수혜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수급도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펀더멘털도 약하잖아요. 이런 수혜 종목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산타랠리 얘기 많이 하다가 이제 내용이 쏙 들어갔죠. 산타랠리 어찌 보면 연말 소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연말 전반적인 배당에 대한 기대감부터 해서 전체적인 시장 12월 증시는 다소간 좀 상승장을 계속 유지한다라는 그런 기대감 산타랠리고요. 1월 효과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1월 효과, 1월 새로운 어떤 신년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 효과로 인해서 실제로 대다수의 정부들이 1월 초면은 새로운 신년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되죠. 이와 맞물리게 되면서 시장 내 각종 테마주들의 형성이 되면서 이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그전보다 기민하게 움직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게 바로 1월 효과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는 어찌 보면 1월 정책 효과, 1월 효과다라기보다는 1월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를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당장 그 예로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나라 그 수소차에 대한 관심 부분이 이 매우 중요한 이런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정부가 바로 앞장서서 그 뒤를 좀 서포트를 했더니 시장 내에서 바로 하루에 그치는 그 어떤 그 뜨거운 어떤 그런 그 시세 분출이 아니었다라는 점, 상당 기간 지속이 되었다라는 점. 그렇다 보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경제 중심 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경제 중심 체제로의 전환의 실속을 들여다보면 고용 확대를 위한 상당 부분 노력 내지 정책이 나와야만 할 것이고 그 업종들을 좀 살펴본다면 고용 효과가 가장 큰 업종이 무엇일까를 따져보게 된다면 아마도 IT 업종보다는 자동차 업종이 더 크지 않겠느냐라는 추론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자동차 당장 정책 효과를 좀 따져보면 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역시 내년도 올해 말로 끝나기로 이미 예정이 되었지만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이미 결정이 내려졌고요. 최근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업종의 어떤 그 변화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중국의 2019년부터 해외 직구에 대한 통관 정책이 다소 완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라는 점. 이런 변화들, 이런 정책 효과들을 분명히 따져보시면 너무나도 1월 시장에서 각종 테마 형성이랄지 긍정적인 어떤 그 수익을 만들어낼 종목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한 가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어떤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떤 정책들이 현실화되어질까, 그와 맞물려서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지면서 미리 이번 주 준비를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투자 조언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번 주 이제 내일이 크리스마스 휴장이죠. 이제 4일 딱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배당과 관련된 부분은 26일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배당과 관련해서는 배당을 내가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당 락 직후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수익률 제고에 바람직한 그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 좀 드려보면 결국은 이번 주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의 튜닝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방향성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전체적인 지난주에 이은 이번 주의 움직임 그리고 내년도 1월 초의 움직임까지 너무나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추가해 드리면요. 내년도 1월 정책 효과에 어떤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뭐 5G가 내년 실질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상용화되면서 이게 사실상 사물 인터넷과 연결이 되죠.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와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 그러면 IoT, 자율주행 자동차, 5G,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재생 에너지까지 너무나 눈에 보이는 그런 테마주 형성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연말 소비 시즌인데요. 미국의 소비 시즌도 소비 시즌이겠습니다만은 중국의 소비 관련, 소비 진작을 위한 법령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소비세 인하 정책이 지금 소비세를 인하하는 그런 모습들이 중국 정부에서 지금 지난 주말에도 발표되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중국 관련 소비주에 대한 관심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전체적인 연말 부클로징 그렇다면 윈도우 드레싱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른 기관 투자자들의 두 가지 움직임. 하나는 윈도우 드레싱을 염두한 움직임과 내년도 1월 정책 효과를 미리 염두한 선취매를 어떤 업종으로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바라보시고 이를 나의 포트폴리오에 적용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 분명히 만들어내실 수 있고요. 만들어내실 수 있는 버팀목 어떤 그 부분으로 분명히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넣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증시 개장 첫날에 출발 증시와이드가 이 시청자 여러분들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자 합니다.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이 수익률 때문에 마음고생 하시고 있으신 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포트폴리오 코디 다시 해가시기 바랍니다. 아래로 나가고 있는 SNS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 출발 증시 와이드라고 검색을 하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여보 최현미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아침은 나서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전국이 평년 기온을 밑돌겠는데요. 서울과 대전 아침 기온 영하 7도로 강추위가 이어지겠고요. 한낮에도 서울 1도, 대전 2도, 대구 4도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니까요. 방한용품도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의 대기순환이 원활하겠습니다.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는 오랜만에 보통 수준 회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추위 대비를 잘 하셔야겠는데요. 낮 동안 서울, 수원 1도, 대전 2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의 건조특보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불씨 관리에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강릉 6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5도 안팎에 머물면서 기온이 낮아졌습니다. 광주 5도, 대구 4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상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면서 물결은 전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동해상과 남해상은 최고 4m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인 내일은 큰 추위 없겠지만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수요일은 낮 동안에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이후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